동양 평화론 원문 강독 다섯 번째입니다. 먼저 오늘 강독할 내용을 읽어보고 한 문장씩 풀이해 보겠습니다. 쾌제장제로다. 수백 년 내로 행하기 백인종지 선봉위원을 일고 대파하니 가위 천고 희한 사업이요 만방기념 표적야라. 시에 한청 양국 유지가가 불모의 동양인된 희불자승자는 일본 정력이 순서 취서하여 동서구 천지 초판 후에 제1등 쾌걸지 대사업과 쾌건지 양을 자탁의 일세지라. 희라 천천 만만 료의 승첩위원을 개선지후에 최근 최친 인약하고 동종 한국을 느갑 정략하며 만주 장춘이 남을 탁차 점거러라. 고로 세계 일반인 뇌에 의운 홀기하여 일본지 위대 성명과 정대 공훈이 일조 변천하니 우심어 만행지 도국야라. 오호라 이용호 지위세로 기작 삼요지 행동호화 여차 남봉지 호기회를 갱구 하드기까 가서 가 통야라. 자, 그럼 한 문장씩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쾌제 장제 수백 년 내 행악 백인종지 선봉. 자, 그래서 쾌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장쾌하다. 보통 우리가 장쾌하다고 하죠. 이 장쾌. 그리고 이 제자는 어조사 제자로 어떤 감탄의 의미, 의문형 종결 어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감탄을 나타낼 때도 이 제자가 들어갑니다. 별 의미는 없지만 어떤 어, 문장에서 그 말의 어떤 느낌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쾌제 장제하면 그 아주 장쾌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겠고요. 더 통쾌하다는 뜻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보면 통쾌하고 뭐 장하도다. 그리고 이제 수백 년 내로라고 하면 이 레자는 뭐뭐 이래로 이렇게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래. 일레자는 보통 이래로 풀이를 합니다. 수백 년 이래로 또 수백 년 동안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에 행악, 악을 행함이 악을 행하다. 악행을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악행을 행하는 것이 백인종지 선봉. 이 백인종은 이제 서양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의 선봉이 되었다. 선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대에서 맨 앞에 에, 서는 부대를 우리가 선봉부대라고 하는데요. 이 선자가 먼저 선자. 이 봉자는 원래 칼날봉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앞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봉하면 어떤 부대의 맨 앞에 있는 그런 부대를 우리가 선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인종 가운데서도 맨 앞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악을 행하는 것이 가장 앞장이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서양 중에서 러시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그 서양에 맞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이렇게 우리 그 동양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니 일본이 나서서 그 러시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중국은 힘을 합쳐서 어, 같이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해보면 통쾌하고 장하도다. 수백 년 동안의 악을 행함이 백인종의 선봉이었거늘.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일고 대파, 가위, 천구, 희한사업, 만방기념, 표적이하라. 자, 일고라고 하면 북을 한 번 치는 것입니다. 북을 한 번 치는 거죠. 고자가 북고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군대에서 북을 치는 것은 전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쇠로 만든 어떤 징이라든가 쇠로 만든 악기를 치면 후퇴의 의미가 있습니다. 북 치는 것과 쇠로 만든 악기를 치는 것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그 전진할 때는 이미 어떤 예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북소리는 좀 온화하죠. 온화하기 때문에 어, 이미 예상된 상태에서 북을 침으로써 공격을 어,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의 후퇴가 있습니다. 후퇴는 아주 급한 경우, 즉 궁지에 몰렸을 때 도저히 안 될 때는 후퇴의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는 북소리보다는 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금속, 쇳소리가 더 효과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징이라든가 꽹과리 이런 것들은 후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소리라는 것은 전진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일고 대파하면 한 번 어떤 전진 명령을 내린 뒤에 크게 이기다 이런 뜻이죠. 그게 격파하다는 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이제 전체적 번역을 하면 단 한 차례의 그 공격으로 크게 깨뜨렸으니 가위. 그러면 가위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가위라는 것은 뭐뭐라고 할 만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천구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천구의 희한 드물희 드물한 희한하다 할 때 희한이 한자어죠. 아주 천구의 희한한 사업, 어떤 일이요. 또는, 어떤 업적이요. 천구의 희한한 사업이요. 또는 천구의 드문 일이요. 만방, 모든 나라죠. 이 방자는 나라 방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기념, 기록하고, 기록하여 생각하다. 또는 머릿속에 그 염두하다. 그래서 기념 말 그대로 오늘날 이제 기념이라고 하는데 기록할 만할 정도로 아주 그 어, 머릿속에 남는 게 기념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 기념할 만한 표적. 이 적은 공적, 업적인데요. 이 표자는 원래 드러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주 뛰어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뛰어난, 탁월한.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기념할 만한 아주 탁월한 업적이다. 자, 이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여서 일본이 한번 그 한차례 어떤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 크게 그 러시아를 격파했으니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다? 뭐뭐라고 할 만하냐? 가위는 가장 나중에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천구의 아주 드문 일이고 모든 나라가 기념할 만한 아주 탁월한 업적이라고 가위할 수 있다. 자, 이 지금 안정근 의사가 일본의 어떤 그런 어떤 러시아를 격파한 일을 이렇게 한껏 띄워주고 있습니다. 한껏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 봐도 대단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왜 너희들은 어, 나중에 이 동양을 다 배신하고 또 그 서양 쪽에 붙는 거죠.
그 제국주의가 바로 이런 어떤 서양의 제국주의를 흠모한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제국주의로 나가지 않으면 일본이 어떤 이 서구의 어떤 제국주의자들에게 농락을 당하겠다는 어떤 뭐 아마 그런 심정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어 자기들만 살려고 어떻게 돼요? 우호 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등에 칼을 꼽았죠. 자, 아무튼 안중근의 사는 이 대문의 대목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일본의 그 일을 어,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 한청, 양국 유지가 불모의 동양 희불자성자는 뒤에 연결이 되는데요. 자, 먼저 이것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자승은 자기가 남보다 나은 줄로만 여기는 거. 남보다 뛰어난 줄로 여기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번의 뜻으로 썼습니다. 자승은 자기의 욕망을 억누르다. 자승은 자기의 욕망을 억누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승자 하면 자기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다. 즉 어찌할 줄을 모르다는 의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희불 자승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기 내면으로부터 나온 어떤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희불자승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때 이때는 그 러시아와 일본 간의 그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이때 한국과 청국 양나라의 유지가 하는 뜻이 있는 사람, 우리가 뭐 동네 유지라고 하죠. 마을 유지. 어떤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자신의 뜻이 있는 거죠. 뜻이 있어서 행동을 어떻게 돼요? 올바르게 하는 거죠. 뜻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고 언행이 아주 어 망동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나라의 뜻 있는 사람들은 불모의 동양은 원래 같다라는 의미죠. 마찬가지다, 한결같다인데 불모, 무엇을 도모하지 않았느냐? 어떤 똑같은 행동,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그 승리하자 그 한국과 청나라의 어떤 뜻 있는 사람들은 동양의 어떤 같은 표정이라는 것은 이제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른다는 그런 표정이죠. 그런 그 같은 표정을 지키러 도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것은 이런 식으로 제가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이를 해보면 이때 한국과 청국 두 나라의 뜻 있는 사람들이 표정을 같이 하기로 꾀하지 않았는데도 기쁨을 가눌 수 없었던 것은 이렇게 좀 의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불무의 동양은 동양으로서 도모하지 않았다. 즉 같은 표정을 지치 같은 표정을 짓기로 도모하지 않았다. 즉, 그래서 어떤 기약 없이 그냥 어떻게 돼요? 나오는 대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똑같은 표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불자성, 기쁨에 어쩔 줄 몰랐다. 기쁨을 가눌 수 없었다. 이렇게 기쁨을 가눌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 정략, 순서, 취서, 동서구, 천지, 조판후, 제1등 괴걸지 대사업, 쾌건지양, 자타금이라. 자, 일본의 어떤 정략과 어떤 정치적 책략, 일본의 어떤 정략이 좋았다는 것이죠. 즉 러일 정대 직후에 이 우리나라와 청나라 어떤 지식인들이 이렇게 어?
기쁨에 들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일본의 어떤 정치적 책략이 순서에 따라서 취소는 실마리에 나아가다. 직역을 하면 실마리에 나아가다는 뜻이고 어떤 일이 진척이 되어가고 어떤 일의 궤도에 잘 오르다. 즉 동양 평화를 위한 그 어떤 그 실마리를 잘 잡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그 일본에 동조했다는 것은 일본 정략,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 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그 러일 전쟁에서 그 선전 포고문에 나와 있던 일 황제의 그 말이었던 거죠.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 독립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이 12글자가 바로 일본의 정략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략이 순서에 따라 잘 진척이 되었고 동서구 하면 동양과 서양의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자는 어떤 지구할 때 구자를 란 의미로 쓰이는데요. 동서구 하면 동양과 어떤 서양을 가리킵니다. 동서구 동양과 서양의 천지 하늘과 땅이 이 조자는 비롯할 조자 처음 조자 그래서 초판하면 뭐야? 처음으로 그 동양과 서양이 갈라진 뒤에, 즉 동양과 서양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갈라진 뒤에 제1등 최초로 또는 가장 좋은 이런 뜻이죠. 제1등 괴걸 괴짜가 원래 우두머리 괴짜라 뜻도 있지만 뛰어나다. 괴걸하면 아주 뛰어난 뜻입니다. 그래서 제1등으로 뛰어난 큰 사업이었고 쾌건, 쾌는 어떤 장쾌하다, 통쾌한 어떤 모양, 형상임을 스스로 이때는 헤아렸다,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원래 도자가 물건을 재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헤아리다, 깨닫다. 즉 일본이 러시아를 꺾었던 것에 두 나라가 아주 이렇게 그 즐거워했던 것은 일본의 정략이 아주 순서에 따라 잘 진척이 되었고 그래서 동상의 하늘과 땅이 처음 갈라진 뒤로 가장 큰 업적이고 통쾌한 형상임을 그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들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걸 필두로 해서 앞으로 그 어떤 서양 그 제국주의에 그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어 힘으로 분명히 뭉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해보면 희라 천천 만만 료의 승처 개선지후 최근 최친 인약 동종 한국 늑압 정약 만주 장춘이남 탁차 점거. 자, 여기에서 그 탁차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글자를 보면 이 탁이라는 것은 부탁하다 할 때 이 탁자인데요. 여기서는 핑계를 대다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탁차하면 조차지를 핑계로 이런 뜻입니다. 조차지라는 것은 이제 빌리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그 아편 전쟁 이후에 그 중국이 영국에 패해서 그 홍콩을 조차지로 넘겨줬죠. 이런 게 차자. 잠시 영국이 빌린 겁니다. 그래서 백 몇십 년 동안 그 조차지로 사용하다가 1997년인가요? 그 무렵에 이제 중국에 다시 이양을 했죠. 그래서 조차라는 것은 그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땅의 일부분에 대한 통치권을 얻어가지고 일정 기간 지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탁차라고 하면 이 조차를 핑계로 삼아서 점거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이 점자가 그 동양평화론 원문에는 어 점찍을 점자가로 쓰였는데 그 점거라고 할 때는 이 차지할 점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살리고
번역은 점자로 넣어서 해석을 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래서 한번 풀이를 해보면 희라는 것은 안타까울 때 내는 어떤 신음소리입니다. 희라, 안타깝구나. 아 또는 신음소리 아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천천만만. 천천만만은 중첩의 의미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이런 뜻이죠. 천천만만, 료외, 천번만번 생각을 한다는 건데 생각을 하지 못한 그런 뜻이죠. 료외라는 것은 생각 바뀌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뜻이겠죠. 천천만만 료외, 헤아림 바뀌니까 의외죠. 다른 말을 쓰면 의외입니다. 의외에 그 의외의 승첩. 우리가 러일 전쟁에서 객관적으로는 다 러시아가 이긴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일본의 해군력이 거의 세계에서 1등에 버금갔죠. 그래서 승첩은 아주 크게 이긴 걸 우리가 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첩, 그 의외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개선, 이길 게 돌아올 선. 이기고 돌아온 뒤에 우리가 개선장군 할 때 그 개선입니다. 이기고 돌아온 뒤에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며 또 어질고 또 아주 약한 우리나라를 지금 표현하는 6글자의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싶냐.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며 어질고 약하다. 일본의 입장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입장이죠. 안중근 의사라 생각하기에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며 또 우리나라 민족은 또 그 어진 민족이고 또 약소국, 약한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떤 그런 관계를 6글자에 넣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며 어질고 약소국인 한국 같은 인종인 한국을 일본은 어떻게 했냐? 러일 전쟁 직후에 어떻게 됐죠? 러일 전쟁이 1904년 2월에 시작돼서 1905년 9월에 끝났죠. 끝난 직후인 1905년 11월에 을사 을사늑약을 했습니다. 이 늑자가 일사보조약이 아니죠. 을사늑약입니다. 강제로 맺어진 조약입니다. 그래서 늑압은 늑자도 억누르다, 앞자도 억누르다. 즉 억눌러서 억압하여 약속을 또는 조약을 정하다. 이게 바로 늑압 조약입니다. 그래서 을사조약, 을사보조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을사늑약이라고 해야 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인종인 한국을 억압하여 조약을 정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만주 안에 장춘이 있습니다. 장춘이 아마 지금 어 지린성 지린성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어 동북 삼성이 하나인 어 랴오닝성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엔 또 하얼빈이 있죠. 우리가 이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데 이 지린성의 아마 수도가 어 성도가 장춘이죠. 그래서 이 만주에 있던 이 장춘 이남, 만주의 장춘 이남을 그 조차지로 핑계로 점거했다. 지금 한중일 같이 공조해도 모자랄 판국에 우리나라의 을사 늑약을 체결하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만주 그 장춘 이남을 조차지로 점거했다. 빚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안타깝다.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일본은 승전하고 개선한 뒤에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며 어질고 약한 같은 인종인 한국을 억압하여 죄악을 맺었으며 만주의 장춘이 남을 조차를 핑계 삼아 점거하였다. 고로 세계 일반인 뇌 의운홀기
일본지 위대 성명, 정대 홍은, 일조 변천, 우심어 만행지 노국야라.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세계 일반인은 그냥 보통 사람이죠. 또 모든 사람이라고 풀이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 사람, 보통 사람, 세계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뇌리, 머릿속은 의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 좀 잘 안 쓰이는 말인데요. 자, 의심스러운 사건을 우리가 비유할 때 운자를 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예를 들면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쓰죠? 전운이 감돌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전쟁이 일어났던 조짐을 우리가 비유할 때 전운이 감돌다. 전운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구름. 전쟁의 구름이 좀 이상하죠. 하지만 이 구름이 일어나야만이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조짐이 일어날 때 이 운자를 쓰는 거죠. 전운, 전쟁의 조짐. 의심의 조짐.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게 어떤 가장 무난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의심입니다. 두 글자로 하면 의심.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어떤 이 배신의 어떤 행위는 세계 보통 사람의 뇌리 속에 어떤 의심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죠. 의심이 갑자기 일어났고 그 일본의 어떤 그 러시아를 물리쳤던 위대한 성명은 어떤 소문 명성이죠. 거꾸로 하면 명성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명성과 아주 올바르고 큰 공운, 정대한 이 공운은 하루아침에 변질이 돼요. 바뀌어서 더욱 심했다. 무엇보다 어짜는 항상 비교급으로 쓰일 때는 앞에 형용사가 오죠. 심하다. 무엇보다 심했느냐? 만행은 야만적인 행동이죠. 즉 만행을 일삼는 노나라는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만행을 일삼는 러시아보다 더욱 심했다.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를 능가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역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보통 사람의 머릿속에 의심이 갑자기 일어났다. 일본의 위대한 명성과 바르고 큰 공운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으니 러시아의 만행보다 더욱 심한 일이다. 오호 이 용오지 위세 기작 샤묘지 행동호 여차 난봉지 호 기회 갱구 하득 가서 가통. 야. 자, 그래서 오호라고 하면 감탄사로 쓰는 건데요. 와, 슬프다. 예전에 그 이런 옛날 그 소설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이죠. 오호 통제라. 오호. 통자 이거 있죠? 그리고 제자 좀 전에 나왔던 어조사 제자를 써가지고 오호 통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 애통하다 이런 뜻이죠. 오호 통제를 할 때 오자는 원래 까마귀 오자에다 입구자가 붙었으니까 까마귀가 잘 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울 때 어떤 그 슬플 때 이 까마귀 오자 기쁜 일보다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이 까마귀가 나타나죠. 그래서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어떤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오호 하면 안타깝고 뭐 슬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 이 용오지 위세로 용호는 말과 말 그대로 호랑이와 용과 같은 이런 뜻이죠. 용호의 위세 아주 위험 있는 형세. 지금 일본이 어떤 세계에서 빼어난 어떤 해군력으로 러시아를 압도했습니다. 러시아를 크게 격파를 했어요. 이때만 해도 용과 호랑이와 같은 어떤 그런 위험 있는 형세가 있었단 말이죠. 즉 일본은 용호의 위세를 갖춘 거예요. 그런 용호의 위세를 가지고서 어찌 뭔 말이요. 기하고 호자는 이 호자는 또 이 호자는 어조사 대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의문형에 들어가고 반어형에 들어가는 기자와
호자가 서로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뭐뭐 하는가. 즉, 용은 호랑이에 빗댄 겁니다. 용을 뱀에 빗대고 호랑이는 고양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용보다 못한 게 뱀이죠. 뱀은 용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항상. 또 이 고양이 묘자입니다. 고양이는 호랑이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와 같은 위세를 가졌는데 어찌 너희들은 이 뱀이나 고양이가 고양이나 할 듯한 그런 행동들, 할 법한 행동들을 저지르느냐. 작자는 어떤 행동을 하다, 행동을 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 어찌 뱀과 고양이와 같은 행동을 벌이는 것인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하고 호자도 반어문입니다. 반어. 의문형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문맥상 보면 어떻게 돼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 상태에서 독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찌 이 용과 호랑이와 같은 아주 위험 있는 형세를 가지고 저 못난 뱀과 고양이와 같은 행동을 일삼는가? 여차, 이와 같이 난봉, 만나기 어려운 기회, 기회는 기회인데 만나기 어려운 아주 호기회, 좋은 기회를 다시 구하여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어찌 다시 구해서 얻을 수 있겠는가? 즉,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 기운을 발판 삼아 승승장구해서 어떻게 돼요? 한중일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양의 제국주의에 맞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런 좋은 기회를 어? 날려버리고 날려버린다면 어떻게 다시 구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죠? 오히려 저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많은 어떤 배상금도 받아내지 못하고 이 미국의 중재 아래 나중에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볼 때는 참 미국이 좋은 나라이면서도 나쁜 나라라는 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그 동맹국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아주 그 야심 있는 국가입니다. 항상 자기 나라의 이익에 우선하는 국가가 미국이죠. 그래서 이 이제 후반부에 이 어떻게 했는가가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그 일본이 저자세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미국의 강력한 그 나라의 그 러시아 뒷배경이 있다는 걸 알고 저자세를 보인 거죠. 그래서 일본이 삽시간에 이렇게 변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호와 같은 위세를 갑자기 버리고 고양이나 뱀이 할 법한 행동들을 왜 저질렀는가? 이러한 그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어찌 다시 구해서 얻을 수 있겠는가? 가석가통해라. 참 애석하고도 통탄할 만하다. 이렇게 지금 안중근은 이 대목에서 이 좋은 기회를 날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번역을 정리를 하면 슬프도다. 용과 호랑이의 위세로 어찌 뱀과 고양이의 행동을 일삼는가. 이처럼 만나기 힘든 좋은 기회를 다시 구하려 해도 어찌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몹시 아쉽고 가슴이 아프다.